고배사의 연장 가방. 따단. 한번 보세요. 우리 학원에서 그냥 배울 때 망태기에 뭐 연장 가방 해가지고 연장 칼하고 칼바지 넣고 이런 것만 알잖아요. 근데 실제 현장에 다니다 보면 그 연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케이스를 쓰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일단 먼저 옷이 지금 보입니다. 이 옷은 뭐냐면 쉽게 말해 작업복이야. 작업할 때 한 번씩 입어주고 벗어주고 할 때 써야 된다. 왜냐면 옷이 계속 더러워지거든요. 지저분해지요. 또 갈아입고 저처럼 이렇게 앞치마나 아니면 조끼나 이런 걸 입어도 괜찮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겉옷을 편한 겉옷을 바꿔주는 게 괜찮습니다. 자, 이거는 흑세사 그리고 거품 타올을 대신할 90호. 네, 90호. 그리고 거품 타올 대신해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여분을 몇 개씩 가져갑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연장 가방. 기본 연장 가방도 여러분보다 조금 더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주머니가 3개입니다. 네, 주머니가 3개예요. 이렇게 3개가 있어가지고 기본 걸레 주머니, 그리고 연장 주머니, 그리고 그 외에 필요한 고무들 주머니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럼 고무들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나 한번 볼게요. 고무들 주머니에는 일단 비켜요. 촬영 중이야. 고무들에는 정배솔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거는 퍼티나이프죠. 퍼티나이프는 이제 몰딩 쪽 이렇게 긁어낼 때 이렇게 사용하는 거거든요. 퍼티나이프. 자, 그리고 작업용 가위. 뭐 큰 가위를 쓰는 것도 있고 작은 가위 쓰는 것도 있는데 제가 여러 가위를 써본 결과 이 가위보다는 잠자리용 가위. 이 가위가 제일 좋습니다. 이 가위. 이건 원래 그 옷감을 재단하는 옷감 재단 가위거든요. 니켄 가위예요. 잠자리 가위라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네, 이거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가위는 일본에서 만든 가위인데요. 이거는 열 처리가 되는 가위예요. 그래서 스테인리스 스틸보다 강도가 더 세고, 그리고 잘 잘리고. 그렇습니다. 이 가위도 작은 가위가 하여튼 필요합니다. 이 가위. 그리고 주걱 필요하고. 그리고 연필. 항상 연필. 같이 있어야겠죠. 연필과 같이 다니는 게 뭐다? 줄자입니다. 줄기는 필요 없습니다. 줄자입니다. 줄자가 필요합니다. 줄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필요하고. 자, 그 다음에 이 기본 연장 가방에서는 이제 칼바지가 있겠죠. 칼바지가 이쪽에 들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근데 실제로 칼바지는 어느 쪽에 썼습니다? 왼손 오른손? 왼손 칼바지 왼손에 쓰죠. 그래서 저는 걸레 주머니에 같이 넣어서 씁니다. 취향에 따라 다릅니다. 이쪽에서 2개 꺼내도 되고 이쪽에서 하나 꺼내고 칼 꺼내고 이쪽에서 칼바지 꺼내도 됩니다. 칼바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칼바지를 2가지를 써요. 3호, 24 이렇게 2가지를 씁니다. 2개를 겹쳐서 9mm까지 만들어서 쓰고 또 하나 해가지고 2mm까지 만들어서 쓰고 2mm보다 더 얇은 말 그대로 이제 마칼질을 커팅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주걱을 사용해서 커팅을 합니다. 주걱을 보니까 원장님 조금 전에 주걱 나왔는데요. 물론 나왔죠. 근데 이 주걱이고 이 주걱이랑 어때요? 두께가 다르죠. 두께가 달라요. 두께가. 이 두께가 왜 다르냐? 이 주걱으로 힘쓰는 것과 이 주걱으로 힘쓰는 게 달라요. 얘는 짧으니까 그만큼 힘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겠죠. 잡아도. 얘는 기니까 힘이 조금 덜 들어가겠죠. 이걸 왜 쓰느냐? 뭐 만약에 이제 본드를 지문용 본드를 바르고 벽에 마감을 해야 될 때 본드를 남겨야 되는 상황이 있고 본드를 깨끗하게 긁어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바꿔서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칼바지. 자, 이 다음에 여기가 중요해요. 이 보조 가방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첫 번째, 송곳이 들어있습니다. 이 송곳의 용도를 아는 사람. 긁을 때 좋아. 구멍 낼 때가, 종이 바르면서 구멍 낼 때가 있어요. 커버 뗄 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커버 뗄 때는 퍼치나이프가 더 잘 됩니다. 퍼치나이프 딱 돌아서 탁 제끼면 다 빠지죠. 얘는 어디에 쓰냐? 우리가 부직포 시공을 합니다. 뜬도배는 어떻게 돼요? 가생이만 이렇게 붙어야 되잖아. 근데 중간에 본드가 톡 떨어져서 배꼽지게 이렇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
송곳으로 폭 찔러가지고 종이를 딱 들어줍니다. 뜬 도배 할 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가 중요하냐? 여러분 이제 튜브를 짜서 하게 되는데 이 튜브에 구멍 낼 때, 본드가 많이 굳었을 때 구멍 낼 때도 씁니다. 이거 없을 때 은근히 많거든. 없으면 막 이래가지고 하는데 뭐 할 게 없습니다. 이게 없으면 다 뭉툭하죠. 뭐 쑤실 게 없습니다. 송곳이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자, 송곳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다 보면 연장 가방이 무거워. 적다구리 무게를 분산시켜줘야 됩니다. 뭡니까? 실크 작업용 롤러입니다. 이거는 저기 대한민국 명장 신호연 도배사님께서 직접 수공으로 제작하셔가지고 만드신 롤러입니다. 지금 학원에서 판매 가격은 5만원.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뭐가 들어있냐? 여분의 스페어 칼. 저 같은 경우는 주거칼을 안 쓰고 커터칼을 쓰기 때문에 커터칼은 크기가 너무 작죠? 작기 때문에 분실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스페어가 이런 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터칼을 제가 쓰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가볍고요. 그리고 내 손의 힘이 비중이 커요. 이 칼의 힘보다 주걱은 이제 크고 넓죠. 그래서 내가 쥐었을 때 이 힘의 비중이 칼에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감각이 좀 서툴어요. 근데 이 칼은 가볍고 좁기 때문에 좀 좁은 각이라든지 긴 칼은 대칼이 이렇게 길기 때문에 좁은 각 하다가 딱 걸려버리거든. 이 칼은 이제 짧게 갈 수가 있어요. 이거보다 더 짧게 가야 되는 작업이 있을 수 있어요. 한 요만한 공간을 써야 될 때. 어떻게 하는지 아는 사람? 맞습니다. 칼을 이렇게 해가지고 딱 부러뜨려. 그래서 딱 칼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자릅니다. 그렇게 합니다. 얘는 고급 기술입니다. 자, 다음에 뭐가 들어있냐? 주먹 드라이버가 들어있습니다. 주먹 드라이버. 이거 은근히 쓸 때 많죠? 뭐 하다 보면 별의별 게 다 쓸 때 있습니다. 자, 일자, 십자로 된 주먹 드라이버 뺄 수 있는 거. 이런 거 요긴합니다. 하나씩 꼭 있어야 됩니다. 이거 뭐 큰 거 필요 없어요. 주먹 드라이버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전기 테이프. 우리 천정하죠? 천정에 뭐 달려 있습니까? 네, 등 달려 있습니다. 등 뺐다 붙였다 도배사들이 해야 되죠. 전기 테이프만 있으면 되냐? 니퍼 있어야 됩니다. 니퍼. 벤치 있어야 됩니다. 없을 것 같은데 은근히 많이 필요하죠. 전기선 끊어낼 때도 필요하고 전기선 작업할 때도 필요하고 이 대부분 다 남자들이 다 많이 하긴 하는데 그 필요합니다. 또 뭐 필요하냐? 여분의 스페어 칼날.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칼탄창으로 따로 쓰기도 하죠. 칼탄창을 쓰다가도 기존에 썼던 거 하다 보면 약간 모자랄 때가 있어. 힘이 써야 되는 또 칼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게 끝이냐? 또 있습니다. 뭐 많이 들어가 있죠. 잡다하게. 제가 한번 들으면 묵직합니다. 네. 자, 피스가 들어있습니다. 석고보드에 박아야 될 피스. 하다 보면 뭔가 뭐 전기선을 뗐는데 전기선을 다시 고정해야 될 때 피스가 안 보이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 그 등을 달아야 되는데 등을 피스 분명히 4개를 뺐는데 3개밖에 안 보여. 그런 경우 은근히 많습니다. 만드실 때 꼭 필요한 거. 자, 다음. 이건 튜브입니다. 튜브. 어디 몰딩 가쪽에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마감을 하기 위해서 튜브가 필요합니다. 쫙 짜고 벽지 붙이고 커팅하고 닦아내고 여기에는 201 본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튜브도 이제 내가 쓸 거, 또 옆에 동료가 쓸 거 스페어로 하나씩 들고 다닙니다. 자, 그리고 실리콘총 필요하겠죠. 분명히 쓰다 보면 실리콘을 충전을 해야 될 경우나 아니면 작업을 해야 될 때 같이 따라와야 됩니다. 아크실. 이건 뭐냐면 수성 실리콘이에요. 수성. 물이 씻어진다 이거야. 붓기 전까지는. 접착력이 좋고, 실리콘은요, 말라도 이렇게 부피가 줄어드는 게 되게 적어요. 근데 본드는 마르면 확 줄어들어요, 부피가. 그래서 본드로 충진을 한 곳에 도배를 해놓으면 나중에 도배한 곳이 엄폭하게 패여요. 실리콘을 충진하는 곳은 그 형활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실리콘을 써야 돼요. 자, 하다 보면 이런 또 마스킹 테이프가 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에 필요하냐? 정말 이거는 용도가 다양한데요. 마스킹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유리 시트지 작업이나 아니면 뭔가 이물질이 묻지 말아야 될 벽면이 있어요. 뭐 TV 쪽이라든지. 그런데 풀이 묻으면 안 돼. 그러려면 이렇게 커버를 씌우고 밑에 신문지나 아니면 벽지 같은 걸로 벽에 안 붙여가지고 TV 같은 거 이렇게 둘러싸서 붙여놓죠. 근데 얘는
어떻다? 네, 다 떼기 쉽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도 가져다니고. 작업용 전광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전동 필요합니다. 전동. 없으면 허전하고 있으면 좋고. 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네바리 많이 쓰죠. 네바리도 필요합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2개, 3개씩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주걱이 또 다른 모양이 있습니다. 주걱. 뭐 주걱 장사도 아니고 무슨 주걱을 이렇게 많이 쓰냐. 종류대로 다 있죠. 종류대로 다 있습니다. 폭이 넓고 좁고 단차가 있는 것 없는 것 다 있습니다. 다 용도가 있어요. 딱 하다 보면 폭이 딱 요만할 때 있어. 주걱이 안 들어가. 뭔가 평활하게 잡아야 되는데 딱 여기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또 여기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 간격은 뭐냐면 우리가 끈도배, 부직포 시공을 할 때 그 폭을 잡아놓은 거예요. 한 요 정도 폭으로 있어야 부직포 시공할 때 안전하게 딱 접착이 됩니다. 주걱이 이런 필요하다. 자, 그리고 드라이버 필요하고 이제 제가 쓰는 것 중에 가장 고급 무기입니다. 이게 뭔 것 같아요? 긁어내고 또 천장으로 지난번에 그 실장이 그렇게 하더라. 천장에 이렇게 해서 바로 자를 때 딱 집어넣고.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연구가 있는데 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요. 퍼티 할 때 씁니다. 퍼티. 핸디커트. 우리나라 작업 하는 사람들은 빠데라요, 빠데. 들어봤을 거예요. 하얀 석고처럼 생겼는데 발라면 단단하게 굳어가지고 면을 평활하게 만들고 부피를 줄여두고 면이 거칠어진대. 이런데 긁어낼 때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 이게요, 싸면 쌀수록 스테인리스 스틸에서 성분이 잡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 녹이 쓸어. 예. 근데 고급이면 고급일수록 녹이 안 씁니다. 집에 있는 식기류 중에서 녹이 쓰는 거는 스테인리스 스틸 성분이 줄어듭니다. 스테인리스 스틸일수록 고급 성분이고 비싸고 녹이 안 씁니다. 이거 상당히 많습니다. 터치할 때 고급 시공할 때 필요하겠죠. 자, 이건 뭐냐? 이거 뭔 것 같아요? 뽁뽁이잖아. 뽁뽁이 딱 저기 타일에 딱 붙여가지고 딱 걸어내고 수건거리 할 때도 쓰고 문거리 할 때도 쓰고. 이거 어디 쓰냐면 벽지를 콘도배를 시공하고 나서 도배를 했는데 그 도배에 풀이 많아가지고 벽에 붙을 때가 있어요. 벽이 붙어요. 그 벽 쪽에서 물을 싹 묻히거나 풀을 묻혀가지고 그래서 뽁 되면 이 배꼽 찐 것이 딱 떨어지는 거야. 그런 작업입니다. 참 요긴하죠. 자, 이거 뭡니까? 이 웬 쓰레기가 들어있냐? 중앙. 방충망에 이거 뭔 것 같아요? 이건요, 그 메쉬 테이프라고 하는데 그물 테이프라고 하거든요. 그물 테이프. 우리 콘센트나 이런 데 커버하고 나서 구멍이 뻥 뚫려 있잖아. 요만한 구멍이 아니고 이만한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런 걸 이제 메쉬 테이프로 이렇게 먼저 접착을 해서 붙여놓고 석고로 퍼티한 다음에 도배를 하면 깔끔해져요. 면을 잡아요. 이 메쉬 테이프이 일반 건설용 업자들이 쓰는 메쉬 테이프는 접착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쓰는 메쉬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폭이 요만한 메쉬 테이프 나오거든요. 접착력이 있어요. 그래서 붙여요. 스커트 테이프처럼 붙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커버를 심지를 바르든지 아니면 네바리를 2중 3중으로 쳐가지고 2중 3중으로 쳐가지고 커버를 하면 돼요. 이런 용도로 씁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 자, 요거는 이제 그 바닥 시공할 때 접착용 시공구하고 바닥 작업할 때 쓰는 커터 칼이에요. 이건 볼륨 조절 칼이죠. 일단 필요한 칼라만 대고 돌리면 딱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높이쳐도 있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칼 같은 경우에는 석고보드 시공용 칼이에요. 얘는 석고보드 자를 때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이 하다 보면 작업을 종이만 바르는 게 아니라 그 석고보드가 하단이 곰팡이가 쓸어 있어가지고 긁어내고 탈거시키고 다시 시공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칼이 필요합니다. 작업용 칼이, 굵은 칼이. 잡다한 게 엄청 많습니다. 아직 남았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 뭡니까? 실리콘 스페어 머리입니다. 요 튜브 쓰다 보면 이렇게 많이 쓰다 보면 이렇게 닳거든요. 그리고 구멍도 막히고 해서 작업할 때 불편해. 너무 많이 나오거든. 너무 적게 나올 수 있어요. 교체해서 새로 씁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자, 칼날. 얘는 육각 렌치인데요. 이걸 어디에 쓰느냐?
간혹 싱크대 주방 벽면에 시공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도배를. 싱크대 주방 벽면에. 근데 배관이 막 이렇게 돼 있어. 싱크대 주방 올라가는 배관. 수도꼭지 딱 잠그고 배관 풀어가지고 그냥 종을 깔끔하게 하고 다시 잠가주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제가 저 건축박람회 가가지고 싼 맛에 하나 샀습니다. 9,900원. 2세트. 칼날 있고, 그리고 중요한 망치. 아, 망치 정말 요긴합니다. 망치 없으면 뭔가 그 전에 망치 안 가져가면 일이 안 됩니다. 망치 중요합니다. 뭐였어요? 못을 뺄 때, 작업하고 옷걸이로 대신해서 못을 막 박아 넣은 집이 있습니다. 근데 이사 온 사람이 저 못은 필요 없어요. 빼주세요. 근데 내가 쓸 때 연장이 없어. 그럴 때 망치 필요합니다. 아주 상납니다. 아니면 또 했는데 도배 깨끗하게 했는데 옷걸이 같은 거 원상 복귀해 주세요. 제가 옷걸이를 사왔는데 이것 좀 달아주시면 안 돼요.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지역사 사장님들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자, 얘는 뭐냐면 네 발이 전용 소리예요. 신은 명장님께서 새로 만드신 소리인데 이거 쓰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써보면 완전 매력에 뿅 가죠. 상당히 좋습니다. 한쪽은 스테인리스 스틸, 아까 이거와 마찬가지로 스테인리스 스틸로 터치할 수 있는 그 스테인리스 스틸이고요. 얘는 미국에서 쓰는 미국에 쓰는 업체의 솔의 하여튼 그런 부드러운 소리예요. 괜찮아요. 내가 할 때 이거 상당히 좋습니다. 나중에 제가 시연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이 뭡니까? 실리콘 쏘고 나서 깨끗하게 커버할 때 얘를 모서리에 싹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실리콘 커버용 도구인데요. 속칭 말할 때 소혓바닥이래요. 소혓바닥. 이게 넓은 것부터 좁은 것까지 여러 종류가 나옵니다. 써보니까 우리 도배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써야 되냐? 도배 절단하고 마지막 실리콘 충진하고 그 다음에 이걸로 딱 해놓으면 깨끗하게 선이 나옵니다. 이거 커버링 테이프로 그 실리콘 하는 자리 옆면 아래면 딱 커버해가지고 딱 하고 나서 이것만 딱 뜯으면 깨끗하게 한 점이 나옵니다. 완전 전문가끼리 납니다. 소혓바닥. 저 같은 경우에는 바닥 시공도 하기 때문에 바닥 시공, 뭐 두꺼운 장판이나 이런 거 하고 나면 그 안쪽에는 이제 이렇게 접어서 못 올리고 바로 일자를 자르거든요. 그럼 실리콘을 충진해야 돼요. 아까 지난번 현장에 이걸로 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건 뭡니까? 이거 핸디타카랍니다. 예, 핸디타카. 작업을 하다 보면 벽지가 들떠 있거나 아니면 석고보드가 이렇게 쳐져 있거나 아니면 뭐 전기선이 너덜너덜 거려가지고 몰딩이 고정을 시켜야 되거나 이럴 때 핸디타카 필요합니다. 핸디타카가 여러 종류 나옵니다. 여러 종류 나오는데 제가 쓰는 거는 스웨덴제. 이게 국산도 있고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고 여러 각국에서 나오지만 가장 압이 좋고 그리고 고장도 안 나는 스웨덴제 여러분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가격은 얼마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고급 도배사들만 가지고 다닌다는 이건 뭡니까? 수직 수평계입니다. 수직 수평계. 자, 배터리를 해가지고 제가 한번 시연을 해볼게요. 여기 어떻게 되냐면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A를 특히 무늬벽지 할 때 여러분들 수직 수평이 안 맞아서 애먹을 때가 은근히 많아. 딱 이러면 수직 수평이 딱 이렇게 레이저 딱 이렇게 놔두면 수직 수평이 딱 올라가죠. 그럼 딱 해서 여기에 연필로 체크를 착착착 해놓은 거예요. 수직 수평은. 또는 요 수직 수평계가 이제 중심 맞춰서 이렇게 서는데 제가 딱 고정을 시키면 45도로 기울일 수도 있고 25도로 기울일 수도 있고 고급 시공을 할 때는 이런 게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복층 올라갈 때 무늬벽지를 맞춰야 된다. 이럴 때는 수직 수평을 맞춘 다음에 대가리를 이렇게 들어줘야 되거든. 그죠? 수직 수평이 여기까지 뭐 한계가 있잖아. 더 위로 봐야 돼. 대가리 네. 이렇게 레이저를 쏴서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여줄 거 마지막 히든 이제 수직 수평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도배 기술이 날로 발전하기 때문에 연장들도 다양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무기는 저의 마지막 무기는 뭐냐면 마지막 무기는 이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이게 이제 제 케이스.
아, 간편하죠? 모든 게 간편합니다. 착착착 접어가지고 필요 없을 때는 착 접어놓고 필요 있을 때는 착 제껴가지고 딱 해가지고 연장들을 챙겨놓습니다. 이게 언제야? 이거는 뭐 메이드 인 차이나부터 메이드 인 USA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코리아, USA 다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요 두 종류, 세 종류가 있는데 제일 싼 거는 전부 다 시커먼 케이스가 있어요. 접이식 제일 쌉니다. 대신 걔는 플라스틱을 여러 가지 플라스틱이 섞었기 때문에 경도가 약해. 많은 무게에 대해서 약합니다. 얘는 이제 제가 한두 번 써보다가 조금 돈을 더 들여서 튼튼한 플라스틱을 사는 거예요. 네, 얘는 튼튼해 확실히 사보니까 커버도 있어요. 커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채널 그렇습니다. 하여튼 요래 가지고 연장들을 봤습니다. 이 연장들은요 제가 이제 나중에 유튜브나 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연장을 준비하거나 할 때도 이렇게 딱 준비를 해놓으면 현장 가서 당황스러워 할 일은 없다. 자,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됐고요. 자, 오늘 수업할 내용은 오늘 아시다시피 봉사활동이 있었지만 봉사활동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벽지가 지금 고스란히 다 남았습니다. 예. 오늘 이 벽지로 1-A, B, C, D, 2번 벽, 3번, 4벽까지 오늘 여러분들이 모두가 주어집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오늘 병원 씨가 리더입니다. 병원 씨가 딱 해가지고 두 분 여기서 하고 두 분 여기서 하고 두 분 여기서 하고 해가지고 싹 분산시키세요. 그래가지고 오늘 지금 시간 되는 데가 12시까지 해가지고 싸그리 발라버립니다. 자, 오늘 품평회를 하겠습니다. 발라놓고. 자, 1-A, B, C 해가지고 품평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하세요. 아유. 실크는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죠? 요거는 회색은 실크 벽지. 실크는 놔두세요. 실크는 놔두세요. 소포 갑질해가지고 싸그리. 한 명 더 올 거예요. 한번 더 올 거예요. 자, 준비하고 자, 시공합시다. 경원 씨 빨리 시작하세요. 몰라? 몰라? 모르고 몰라? 여기 앉아.